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란이 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후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격하고 공격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주변 국가들을 때리는데 지금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내 편을 만들어도 모자랄 상황인데 왜 주변 국가를 때려서 또 적을 만들어? 라는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타격들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지금 카타르에 인접한 카타르의 대표적인 이제 정유 시설들이 지금 공격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타격을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해상에 여기 주변 지역이 지금 연기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키워서 보면은 그 인접 지역들도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란의 생각은 뭐냐라는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 죽어. 우리 지금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밀리지 않아라고 하는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란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인 카타르, 바레인 이런데 미국 기지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기지들을 때리는 거야. 라고 이란의 반격 능력을 내부적으로 과시하는 목적으로 때린다라는 설명이 하나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주변 국가들도 다 산유국이죠.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LNG 그리고 이제 이 중동에 관련된 여러 경제 핵심이 다 이 카타르, 두바이 뭐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대혼란을 유도를 해서 이 나라들이 다 미국도 동맹국이니까 미국에 가서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세요라고 읍소하도록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이제 두 가지 해설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적인 목적보다는 후자 쪽이 더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각 국가들에 대해서 때리는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 능력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원유 수출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출의 상당수는 당연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봉쇄를 넘어서 수출 항구, 수출 터미널 이런 것을 공격을 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함부로 미국과 이제 또 짝짝꿍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UAE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같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 나라를 왜 때려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 다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나라들은 또 이란과 마찬가지로 시아파 비중이 꽤 높습니다. 바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이 이제 시아파고요. 그 다음에 UAE라든지 쿠웨이트도 과반 이상이 이제 시아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에 있는 시아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동질감을 또 형성을 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왕들이 이 동포들을 이슬람 형제들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건 좀 사실 해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만과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구분을 하고 있죠. 오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란의 창구 노릇을 해준다고 고생을 했는데 너만 안 맞으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너무 이제 또 왕따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때리는 척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란이랑 잘 지내왔습니다만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다라는 군사적인 목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때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혼란을 유발하고 미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목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도 하나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레인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이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란에서 이쪽에 있는 요르단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미사일을 날릴 때 카타르, 바레인 이쪽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레이더들이 사전에 탐지를 하고 통보를 해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레이더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미군 통신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걸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장애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미국이 뭐 이스라엘이 그거 없다고 그래서 사전 경보를 못 날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카타르, UAE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국가 존립의 위기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규모가 크지 않죠. 하지만 뭐 카타르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뭐 UAE라든지 다 모두 다 이 혼란스러운 중동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모두와 잘 지낼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라는 면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지역에 거점을 둘 수밖에 없고 투자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국가 전략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란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봉쇄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꿀 빨고 있어? 라고 하는 반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바레인이나 카타르나 UAE 같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수출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식량입니다. 식량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로가 막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또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걸프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이러한 소국들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 좀 다시 봤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어요. 뭐 미국이 대신 막아주거나 이스라엘이 막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 역량으로 상당수를 이제 커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하게 좀 감탄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 나라들은 의외로 탄탄한 방어력 태세를 좀 갖춰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바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자체적인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방공망을 전개를 하면서 우리가 텔아비브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들을 이러한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자체 역량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나라들은 그동안에 이 방공망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해온 거죠.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 이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공 무기 주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제일 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시면 2,000발 이상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팩2, 팩3 그리고 여러 베리에이션을 가진 미사일들을 다종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사드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인 카타르, UAE 같은 경우에도 1,000발 정도의 방공 미사일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그 F-15 이 전투기들을 3대나 격추시킨 전과를 올린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500발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이 방공 전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팩2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항공기를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목적의 미사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팩3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도 미사일을 공격하는 하지만 사정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그러한 미사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자관 이 나라들은 골고루 다 갖춰놓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공 전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쏟아져 들어온 미사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계를 해보면 탄도미사일 466발 그리고 드론 공격 1130기에 달하는 막대한 공격을 요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받아내면서 요격을 이만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나라가 갖춘 방공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샤헤드 한 대에 한 2, 3천만 원짜리 요격하는데 이제 한 대에 이제 100만 달러, 200만 달러씩 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날리고 있으니까 야, 이게 참 돈 많은 나라들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결국 언제까지 버틸까라는 이 걱정이 다시 한번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들이 이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란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란으로부터 요 바레인까지 한번 손을 그어서 보면은 거리가 2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공습을 하면 한참 지나서 오기 때문에 대비할 태세가
충분히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나라들은 그동안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공망 체계를 이제 갖춰왔는데 이제 문제는 방공 미사일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UAE나 카타르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다층 방어망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UAE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도 우리는 충분한 재고량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런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은 다 로키드 마틴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손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땀 한 땀 이런 미국 아줌마들, 미국 아저씨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미국에 만들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은 팩3 MSE 기준으로 보면 1년에 600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죠. 원래 한 200발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2,000발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획이고 현재로는 1년에 600발 정도인데 지금 쏟아 부은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7, 800발은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빨리 채울 수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타르나 UAE 같은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잘 막아왔는데 가장 이번 며칠간의 폭격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걱정스러운 면은 뭐냐.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가의 드론에 맞출 수 있는 저가형 방공체제가 저공 방공체제가 좀 부족했던 게 좀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걱정인 거죠. 이러한 걱정의 이제 핵심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란산 자폭 드론인 샤헤드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샤헤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생긴 이 드론이 샤헤드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샤헤드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어로 증인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생산이 됐으니까 지금 한 5년째 생산이 되고 있으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러한 무기가 샤헤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무게는 한 200kg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속도는 185km 정도입니다. 시속 185km니까 일단 탐지만 하면 사실은 요격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샤헤드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자 이 어려움은 뭐냐? 공격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정거리가 매우 깁니다. 2,000km가 넘어요. 2,000km가 넘다 보니까 공격거리가 매우 길다라는 점이 이제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받기 쉬운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실려 있는 탄두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탄두 무게가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래야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폭약이 터지면서 상대방을 이제 살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샤헤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탄두 무게가 한 50kg까지 나갑니다. 물론 이제 버전에 따라 좀 달라요. 제일 가벼운 것은 한 36kg,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은 한 50kg 정도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게 이제 이 샤헤드에 실려 있는 이제 탄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포병에서 쓰고 있는 155mm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155mm 일반적인 포탄에 실려 있는 탄두 장약의 무게는 이제 한 6kg 정도예요. 그러니까 샤헤드 하나가 떨어지면은 우리 그 155mm 포탄 한 8발 정도의 효과다라고 보면 이 만만치 않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느리지만 일단 떨어지고 나면 이 파괴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떨어지고 나면 주변에만 있어도 여러 가지 피해를 이제 입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샤헤드가 처음에 프로그래밍한 경로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이 경로를 쫓아서 계속 오기 때문에 이 경로를 계속 바꾸지만 어떻든 예측 가능하고 이것을 기다렸다가 요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요격을 회피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인간이 개입하는 맨 인 더 로프가 작동을 하면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돌입할 때 잠깐씩 위성이라든지 다른 통신 수단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요즘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샤헤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싸다는 겁니다. 싸고 만들기 쉽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샤헤드 생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뭐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씩 조립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실제로 이란의 통계를 보면 좀 숙련된 엔지니어 한 사람이 주변에 부품만 다 있으면 한 10시간 정도 근무하면 혼자서 12대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시간 근무 12대.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마 한 20대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만드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뭐 집에서도 만들 수 있고 지하실에서 만들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만들 수 있고 작업한 부품만 있으면, 그리고 그 부품도 너무 간단하고 민수용 부품하고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장점이자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괴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시면 삼각형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안에다가 차곡차곡 쟁여놓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2.5톤 트럭 또는 5톤 트럭에 그냥 이렇게 실어놓으면 이게 안에다가 우유가 실려있는 트럭인지 아니면 샤헤드가 실려있는 트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열어보고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간단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 쉽고 싸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보관 가능하고 은닉도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 제일 큰 고민이 이 샤헤드와 같은 드론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이제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샤헤드가 날라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 비행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투기 F-16이라든지 뭐 이런 전투기에서 공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속도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실속하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터보프롭 훈련기, 심지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등장했던 훈련기들 아니면 농약 살포 이런 비행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예 사람들을 태워서 샷건 또는 기관총, 일반 소총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요격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서 요격하면 터지면 이제 큰일 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낙하하면 어디든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 가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걸프 지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완충지대가 별로 없다. 그러려면 상당히 이란 가까이 가서 이걸 요격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은 리스크다라는 점에서 걱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그다음에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이제 샤헤드, 이제 헌터 부대들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샤헤드 헌터 이제 요격 부대들의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이제 중기관총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뭘까요? 자관 이 12.7mm 정도에 되는 이제 중기관포를 하나 탑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찾아서 요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밤에 이제 요격을 할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치라이트로 찾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 사격을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잘 갖춰진 방공망이 가동이 됩니다. 근데 샤헤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느리긴 합니다만 원체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공 비행을 하면 탐지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전국에 이런 음향 센서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샤헤드 특유의 이 소리를 탐지를 AI가 분류를 해서 탐지를 하고 이것이 체크가 되면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이 음향으로 탐지하는 친구들하고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드론 사냥부대에 통보가 가는 거죠. 어느 정도 방위각이 나오고 거리, 예상되는 경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탐지를 해서 이제 방공 요격에 이제 나서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싸고 저렴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나씩 요격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제 스카이레인저 35와 같은 이러한 이제 고성능의 무인화된 이제 요격 설비들을 지금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mm 기관포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레이더도 있고요. 방공망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비싸죠.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들여놓을 만한 그러한 무기였는데 지금은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행기에서 보다 쉽게 요격을 하기 위해서 저렴한 이제 70mm 이러한 이제 무유도 이 로켓탄들을 이제 레이저 유도 형태로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레이더 유도 형태로 바꿔가지고 쏘고 난 다음에 알아서 쫓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맞긴 합니다만 아까 말한 기관포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죠. 어쨌든 이 샤헤드 자체는 탐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효과적으로 표적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다층으로 요격 체계를 깔아놓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샤헤드만 날라오면 쉬워요, 차라리. 그런데 샤헤드를 요격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갑자기 고속의 탄도미사일이 날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또 피해를 볼 수 있겠죠. 탄도미사일 대비를 한다고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시속 한 130km, 140km로 아주 느린 샤헤드가 날라와서 패트리어트에 꽂힌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공 전력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성능과 저성능, 고층과 저층을 중층으로 중복해서 계속 깔아놓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러한 전력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걸프 국가들이 공격받는 거를 보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만 하면 우리가 가서 당장이라도 도와줄게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샤헤드가 이런 식으로 날라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이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것을 베껴가지고 짝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루카스죠. 정식 명칭은 이제 MQM172라고 하는 에로우헤드라는 명칭인데 보통은 이제 루카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루카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누가인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되게 단순한 엔진, 뭐 잔디깎기에 쓸 법한 이제 그러한 엔진을 가지고 만든 이제 그러한 용도고요. 일단 이륙시킬 때는 간단한 로켓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륙을 시킵니다만 떨어져 나가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이란하고 똑같은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직접 타격이 목적인데 비해서 미군은 주로 이제 상대방 방공망 포화 용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띄워가지고 상대방 레이더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방해 할 수 있는 설비들을 달아가지고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당연히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직접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군이 이제 이 루카스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목표는 뭐냐? 대당 가격입니다. 한 대당 자관 3만 달러 정도 수준을 요구를 했고요. 지금 3만 5천 달러 정도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을 공격할 때 처음으로 이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루카스는 자관 2025년부터 실전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새로운 뭐 투입이라든지 충분한 실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뭐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대에 뭐 3만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싼 맛에 이제 쓰는 이제 그러한 무기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 카타르나 UAE가 이제 우리는 방공 무기 아직 충분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군이 보여주는 패턴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방공,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정말 싹싹 긁어서 지금 다 중동 지역으로 배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동으로 다시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자관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추가적인 방공 무기 공급 뭐 돈 주고 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단호하게 거부, 우리 재고 없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공 무기, 미사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걸프 이 국가들, 카타르라든지 그 다음에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저 나라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전쟁이 벌어지면 저 걸프 국가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뒤에 0이 하나 정도 더 붙어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600mm 방사포를 이제 납품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또 연출을 하기도 했어요. 세어보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600mm면 대한민국 전체가 사정권이죠. 그리고 거기에 실려 있는 탄두, 이거는 뭐 미사일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얼마나 많은 로켓탄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구소련의 교리를 충실히 따랐다라고 생각하면 600mm 로켓탄만 해도 거의 한 2,000발 가까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 요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다종다양한 미사일과 그 다음에 다연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갖춰놓고 있는 방공망, 우리가 지금 요번에 UAE에 수출했던 방공 미사일이 요번에 같이 아마 가동이 돼서 꽤 잘 작동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숫자인 거죠. 무조건 숫자가 많아야만 이러한 저렴한 염가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수단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점이 좀 걱정입니다. 어쨌건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